다고 박수부터 시작하고요. 네, 오늘 드림스쿨 시작하기 전에 온사를 맡은 사랑노즈 마스터 김희숙입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원해요? 지금 이거 틀었지 않았어요? 네. 사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준희 국장님 지금 왔어요. 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상황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사과는 안 해도 되죠?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홍진영 국장님께서 이 분당탑 오늘 11월부터 들어가는 이 드림스쿨 성공의 13단계 우리 축약해서 지금까지는 8단계라고 했지만요. 좀 더 안양 쪽에서 많은 거를 했던 거를 이 분당탑에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11월부터 들어가게 된 이걸요. 공유해주기 위해서 저 오래간만에 사회를 봤더니요 너무너무 떨리기도 하고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생겼죠? 똑똑하죠? 키 크죠? 나무랄 데 없는 강사입니다. 공진영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론노즈 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네, 저희 가족들이 오셨나요? 왜 이렇게 네, 항상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아침 조회 때 주로 스피치 위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좀 변화를, 그리고 또 아침에 어떤 분들은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시간이 좀 더 유용하게 소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아침 조회 시간을 변화를 줘보자 이런 제안들이 있으셔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짜봤고요.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는 중에 저희 스폰서님이신 이경숙 본부장님이 딱 제안하신 게 드림스쿨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변화되는 내용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이 아침 조회 화요일 수요일이 변화되죠. 내일은 또 뭐가 있죠? 내일은 제품 데이가 있습니다. 제품 데이가 있고, 그래서 내일은 또 아주 명강사 누가 하나요? 이정혜 국장이 또 제품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수요일, 그동안 이제 수요일은 사실은 팀장님들이 연습 무대 겸 이런 경험을 쌓는 무대로 활용을 했었는데 평일 낮 시간을 사업 설명을 좀 강화시키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제 그쪽 2시에도 국장급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혜 국장이 내일 마찬가지로 2시에 하기로 됐고요. 그래서 내일은 본의 아니게 우리 이정혜 국장이 2번의 강의를 하게 되는 날이 됐습니다. 제가 맡게 된 이 드림스쿨은요, 주 테마는 뭐냐면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 들어보셨죠? 그게 뭐죠? 한국어로 풀어서 쓴 얘기가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인생, 꿈, 나의 꿈, 그건데요. 그 책을 쓰신 분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요 분이 쓰셨죠.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누구를 만나서 이분의 인생이 바뀌었냐면요. 인생이 사실은 누구와의 만남이 중요한 건 아시죠? 이분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서 바뀌었냐면 누구죠? 대부분 아실 겁니다. 카네기도 2명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가 있고 앤드류 카네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분은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철광왕이라는 분이고 미국 전역에 수천 군데의 도서관을 지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늘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나는 성공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 힐이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 자그마치 3일 낮밤을 앤드류 카네기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나폴레옹 힐한테 앤드류 카네기가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하냐?
너한테 성공한 사람들을 내가 다 소개할 테니. 왜? 본인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미국 최고의 갑부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이건희 회장이 그 신문 기자한테 제안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앤드류 카네기가 내가 당신한테 성공한 사람들을 다 소개할 테니 당신이 연구해서 이거를 성공학으로 한번 그 정리를 해봐라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단 난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 힐이 머릿속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막 머릿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겠다고 했을 때 딱 스탑워치를 꺼내더래요. 29초. 당신의 의사결정에 29초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나폴레옹 힐보다도 이 똑같은 질문을 몇 명이 받았냐? 250명 이상이 받았대요. 250명 중에 단 한 명도 1분 안에 대답을 못한 거예요. 이 정도 의사결정도 1분 안에 못할 사람이면 이 일을 맡겼을 때 해낼 수가 없다라고 앤드류가 얘기를 했고, 그 일을 받아서 앤드류 카네기가 자그마치 이걸 몇 년 동안 책 쓰는데 얼마 걸렸는지는 아시죠?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504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성공의 패턴을 분석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 결국은 이걸로 성공했구나 정리한 게 이 책의 요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패턴으로 성공했고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책 아시죠? 예, 그 켈리 델리라는 그 스시점을 운영하는 켈리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켈리체의 모든 성공 스토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소름 끼치는 걸 느꼈었거든요. 이거 완벽한 서적이다. 성공학 서적에 두 개가 딱 매칭이 이렇게 크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봤더니 13단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의 8단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가 왜 어디서 나왔냐면 이 책은 이제 그 1928년도에 출판이 된 책이니까 그 이후에 A사가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그죠? 50년도에 나왔고, 그 당시에 이제 성공한 그 A사의 리더들이 그 A사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참고 서적을 삼았던 게 사실은 이 책인 거죠. 왜냐하면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 아시죠?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분들이 자기 인생의 참고 서적으로 가장 많이 봤던 책이, 자기한테 영향력을 줬던 책이 이 책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가 보면 이 13단계가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이해하시고 이걸 실천하신다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븐코어는 뭐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세븐코어는 그냥 액션 아이템이에요. 내가 행동을 하는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성공의 14단계 드림스쿨은 뭐냐면 나의 정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애터미를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 내리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슴으로 내리는 걸 발로 내리는 게 또 더 어렵잖아요. 그 힘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하루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루가, 그죠? 그래서 그 하루를 살지 우리가 이틀을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어제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내일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13단계 1단계가 뭐다? 소망입니다. 소망은 다른 말로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나폴레옹 힐의 첫 서문에 나온 그 Think and Grow Rich의 첫 서문에 나오는 글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물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체라는 건 뭐죠? 물체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꿈꾸는 걸 말로 형태화시키면 그거는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로써 형태화시킨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글로 쓰고 떠들어야 되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생각에 에너지가 있고 생각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힘이 있다라는 건 이미 1970년도에 1977년도인가요? 예, 미국의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세계 3대 연구소죠. 와이즈만 연구에서 입증이 됐죠. 이중슬리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중슬리 실이라는 게 뭐냐면요. 구멍이 이렇게 판이 있고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제 센서가 있는 거고 여기다 전자를 내보낸 거예요. 그럼 전자는 일로 들어가서 여기를 통과하겠죠.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전자가 여기를 이렇게 통과할 때 파동의 형태를 띄었었거든요. 그게 계속 관측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사람이 없어도 기계는 그걸 계속 그래프로 찍어낼 거 아니에요. 파동을 띄는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보기 위해서 딱 생각하는 그 순간 입자로 바뀐대요. 생각하는 그 순간. 놀랍지 않아요? 네, 결국 사람이 생각에도 분명히 거기에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세계 최초로 세계 3대 연구소인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실험까지 했냐면요. 물을 끓여요. 물이 끓이는데 이거 물 왜 안 끓지? 라고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이 안 끓어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두뇌의 이 생각이라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꿈을 가진 강력한 소망을 갖고 강력한 꿈을 가지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태도로 나타납니다. 먼저 나타나는 건 나의 태도로 나타나고 그 태도로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당당한 태도가 남들이 봤을 때 뭘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신 분들 대부분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인간의 운이 바뀌는 가장 시작점이 어디로 보냐면 전 사람으로 봅니다. 내 운이 바뀌는 건 누구를 만나냐로부터 바뀌거든요. 말씀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정말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면 사람들이 지남철처럼 다가와요. 근데 내가 매력이 없으면 다 피합니다. 결국은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 내가 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꿈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늙게 되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매력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우리 꿈 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단순히 꾸지 말고 뭘로 형태화해라? 말로써 형태화하는 게 가장 시작입니다. 말로써 글로 적으셔야 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자기 애인을 위해서 바친 헌시죠. 내 눈을 감기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 볼 수 있어요. 내 귀를 막으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내 팔을 꺾으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잡을 겁니다. 손으로 잡듯이 심장으로 잡을 겁니다. 심장을 먹게 하세요. 그럼 뇌가 고동칠 것이고 마침내 당신이 나의 뇌에 불을 지르면 그때는 내 피가 흘러 당신을 실어 나르렵니다. 거의 스토커도 왕스토커죠. 만약 내가 이런 생각으로 내 꿈을 붙잡고 간다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만약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꿈 꿨냐라는 겁니다. 박경리 작가님이 사마천에게 쓴 헌시입니다.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 긴 낮, 긴 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천형 때문에 흘러앉아 글을 썼던 사람,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 없이 의지하며 그대는 진실을 기록하려 했는가? 왜 이런 헌시를 썼을까요? 통영에 가면 이것이 12로 국화로 장식이 되어 있는 12로 항상 이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길에 있거든요. 사마천은 다 아시죠? 예, 중국 역사 2000년에서 3000년 역사를 쓴 세계 최초로 한 개인이 2, 3천 년의 역사를 정리한 세계 최초의 역사서입니다. 정사입니다. 야사가 아니에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중국의 상고사부터 한무제까지 모든 역사를 기록했어요. 개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130권으로 되어 있고요. 사마천은 그냥 하급 관리였고 젊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 전체를 유람하고 꿈을 가졌습니다. 무슨 꿈이냐? 아버지랑 같이 중국의 역사를 정리해보자. 역사서를 써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로서 충실히 일을 하다가
흉노족과 전쟁에 나갔던 이릉이라는 장수가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이릉이 반역했다고 다 얘기할 때 혼자서 이릉은 그럴 리가 없는데요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왜? 반역자를 비호했다고. 그래서 감옥에서 그 당시에는 그 선택권이 있었어요. 돈이 많으면 10만 전을 내든가 아니면 궁형을 선택하면 살 수가 있었어요. 궁형이 뭔지 아시죠? 내시가 되는 겁니다. 거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생사관이 지금과 달라요. 언제든지 매일 그냥 전쟁이 에브리데이 일어나잖아요.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그러니까 생사관이 지금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비굴함을 당하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사마천은 자기가 정리해야 될 중국 역사가 있었잖아요. 꿈이 있었잖아요. 궁형을 선택했는데 그 당시에 궁형을 선택해도 살 확률이 20%밖에 안 됐대요. 대부분 80%는 감염으로 죽었답니다. 근데 그 꿈을 갖고 궁형을 선택했고 그러고서 그거를 인류 문화유산으로 남긴 거죠.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파는 여자 이 켈리체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정말 그 뭐랄까 성공하게 정말 교본 같은 분인데 6남매의 5째로 태어났어요. 전라도 정읍에서. 그래서 집안에 돈이 없어서 어머니는 늘 가수원에 가서 남해 가수원에 가서 일을 하셨고 집안에서 중학교 이상 학교를 나온 식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학교를 못 보내. 근데 본인이 학교를 가려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학교는 학비를 안 내서 농업학교를 가겠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미안하다. 너 왕복 차비 될 돈이 없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17살이라는 나이에 혼자서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공장에 취직을 했고 와이셔츠 이런 만드는 그런 미싱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친한 친구가 버스에서 그 백설기 떡 아시죠? 백설기 떡을 먹는 아침 대신에 백설기 떡을 먹은 게 목에 걸려서 죽는 장면을 목격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결심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 와중에 그 야간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사는 와중에 이제 유명한 외국인 디자인을 보게 됐고 디자이너를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복장학교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전공해요. 근데 거기서 전공하다 보니까 모든 디자인이 다 일본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또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디자인 전공을 하고 근데 거기 가 보니까 모든 디자인이 프랑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프랑스로 유학을 가요. 대단하죠? 한 푼의 도움 없이 집안으로부터 본인이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 디자이너로서 우리가 잘 아는 파코라반 아시죠? 파코라반의 디자이너로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제 전시 기획 관련된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하죠. 10억의 빚을 지고.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 파리 강에 뛰어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후배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가 잘 살 때는 기사도 있고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근데 후배가 만나자고 하는데 커피값이 없어서 만나러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갔어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하도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커피 먹는 1시간 동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가왔대요. 심장이 조여들어서. 이 커피값을 도대체 누가 낼까? 그 심정 이해되세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고 얘기가 다 끝났는데도 후배는 이제 선배는 항상 돈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배려를 못한 거죠. 근데 결국은 후배가 커피값을 지불하고 세느강을 걸어서 자기 집으로 오는데 그냥 빠져서 그냥 세느강처럼 그냥 강물에 흘러가고 싶었었대요. 죽고 싶다는 충동이 너무 들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거울 앞에 선 자기 모습을 보니 거기 누가 서 있었냐?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엄마가 늙어버린 엄마가 거기 거울 안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엄마한테 꿈이었는데 왜 6 형제 중에 유일하잖아요. 혼자서 그렇게 해서 나는 엄마한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 과수원에 가면 단팥빵을 간식으로 주신대요. 그럼 그거를 안 드시고 갖고 와서 6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자식들 입에 이렇게 넣어주셨대요. 그 기억이 살아나고 내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나 반드시 우리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돼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위대한 행동을 시작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커피값 한 잔 낼 돈이 없던 이 켈리체가 책을 읽기 시작하고 수많은 책을 읽고 자기가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자기는 대형 마트 안에서 음식점을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까르푸 아시죠? 네. 그 까르푸라는 프랑스에 있는 그 마트에 2년 동안을 매일 출근합니다. 사업 아이템을 정하려고. 9시에 출근해서 문 닫을 때까지 퇴근해서 전 1000명의 직원이 자기를 모르는 직원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템을 세팅하고 그 아이템을 세팅한 이후에 그걸 사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3명의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요. 야마모토라는 유럽 최고의 스시 전문가, 그 다음에 김밥 아시죠? 체인점,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김밥 체인점 갖고 있는 김승호 회장, 맥도날드 유럽 CEO 3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일푼인 사람이 찾아갑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이런 사업을 꿈꾸고 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스시 잘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체인점 운영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해서 그 3명을 결국은 그 노하우를 전수받게 됩니다. 대단하죠? 예, 처음부터 승낙했을까요, 그분들이? 안 했죠. 계속 찾아가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냈고 그거를 몇 장의 사업 계획서로 제출해서 까르푸에 제출해서 그것이 회장 눈에 띕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유럽 전역에 700군데 이분의 스시 체인점이 열려 있습니다. 연매출 4천억. 그렇게 되는데 불과 7년도 안 걸렸어요. 박한길 회장이 말씀하셨죠. 돈 버는데 정말 시간 오래 안 걸린다고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목표를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뛰면 돈 버는데 정말 얼마의 시간 안 걸린다는 거죠. 그걸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50분 정도 하시라고 그러시네요. 네. 그래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켈리체가 전반적으로 이 자기가 성공하는 단계들을 쭉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성공의 13단계들을 그대로 했어요. 시작은 뭐였나요? 시작이 뭐였죠? 엄마가 꿈이었잖아요. 엄마의 꿈이 나였는데 내가 이대로 꺼지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내가 해야 될 꿈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행동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면 우아한 형제들 아시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식당이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식당 배달의 기수예요. 세계 최고로 큰 식당입니다. 식당 하나 없는 식당. 배달의 기수의 김봉민 대표인데요. 김봉민 대표가 자기가 성공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뭐냐면 이분이 성적이 내신 15등기 중에 14등급이었대요.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해도 지질이 못했죠. 지질이 못했어. 근데 이분이 네이버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는 와중에 자기가 그 디자인 관련된 사이트와 컨텐츠를 매일 2개씩 블로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포스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동안 했냐면 755일 동안. 하루에 8개씩. 755일 동안. 대단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755일 동안. 근데 그 기간 동안 거기서 모든 그 배달의 기수의 모든 아이디어와 컨셉이 거기서 다 잡힌 거예요. 꾸준하고 단순한 일을 반복해서 그것이 누적된 힘이 발휘됐다라는 거죠. 그 네이버 의장 있죠? 이혜진 의장이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극적인 순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극적인 순간은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이 하루하루가 사실은 극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매일 하루하루를 꾸준함을 가지고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침 이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 참석하신 이 순간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에요. 왜? 이 순간이 모이지 않으면 성공은 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죠? 방시혁 대표입니다. 누구를 키웠죠? 방탄소년단을 키웠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전 이 얘기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서울대에서 지금 저거 그 졸업생 축사하는 거예요. 나는 꿈이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꿈이 없이 살았습니다. 전 처음에 저기 아니 왜 졸업생 축사에서 꿈이 없다라고 하지? 실제로 꿈이 없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예계에 스타를 만들어낸 시스템에서 분노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있는 대형 기획사만 방송국과 협의가 돼서 스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에서 분노한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이끈 건 분노라는 거죠. 유튜브가 없었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었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왜 간절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러죠? 그분들한테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죠. 나 가난이라는 분노가 있는 거죠. 절박한 상황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분노가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제가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리더인데요. 마윈이에요. 그죠? 초등학교 시험 2번 낙제, 중학교 시험 3번 낙제, 대학교 입학 3수, 취업 30번 탈락, 경찰 채용 시험에서 5명이 응시했는데 1명 탈락. KFC 24명이 입사했는데 지원자 1명 탈락. KFC가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자기 동네 KFC가 들어와서 입사 지원서 냈는데 24명이 1명 탈락인데 자기예요. 하버드 10번 거절. 거절 당할 줄 알고 넣겠죠? 무역회사 계약직으로 입사.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했는데 왜 옛날에 왜 양심 그런 방송이 있었죠? 양심냉장고 같은 방송. 그게 중국에도 있었거든요. 거기 출연했었는데 양심 청년으로 방송 불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생겨서. 만약 우리가 이런 경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성공을 꿈을 꿀까요? 근데 진짜 마이는 엄청난 내면의 힘을 갖고 있었던 게 농사꾼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집에서 1시간이 떨어진 호텔에 9살 나이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거의 10년 가까이 외국인들한테 영어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자전거를 타고 매일 아침을 거길 출퇴근을 해요. 외국인을 데리고 자기 무료 가이드. 그래서 그 가이드를 거의 10년쯤 할 때쯤 영어가 능수능란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비록 외모는 초라했지만 이 내면은 그 꿈이라는 것, 강렬한 소망으로 이 사람을 거인으로 만든 거죠. 사실 마인의 영어를 들어보면 어려운 영어는 안 하지만 정말 유창하게 잘하거든요. 발음도 좋고.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거절은 나에게 일상이었다. 이런 실패에 우리는 다 모두 익숙해져야 된다. 이유는 뭐다? 우리는 그다지 잘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이미 다 난 이미 가질 게 없는데 하시는 분은 인생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돈이 행복을 다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인간은 결국은 제가 앞부분에 좀 패스한 페이지가 있는데 에밀리 파하니스라는 그 긍정심리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순간이 어디냐? 타인에게 이타적인 사람이 됐을 때. 결국은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릿이라는 책을 썼던 그 엔젤라 다커버스도 한 얘기죠. 전국 꼴찌의 학생들을 탑 5로 만드는 거예요. 2, 3년 안에. 그 사람이 교감으로만 가면 전국 꼴찌 5위 안에 학교에 부임하면 탑 5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을 사회적 공헌으로 연결만 시키면 아이들은 미쳐 날뛰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은 결국 어디서 행복을 느끼느냐? 어디서 행복을 느껴요? 남을 위해서.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희생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한 달에 뭐 돈도 많이 벌고 나는 회사도 갖고 있고 내가 뭐 애터미가 왜 필요해? 왜 필요하다뇨? 이 세상에 이 사업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한테 힘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훌륭한 기회가 있다고 안내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명을 갖고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갖고 싶은가를 단순히 물질적인 것, 실 수도 있고 그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더 높은 에너지 레벨로 올려놓으려면 공헌하는 삶 쪽으로 연결시키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정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하지 아직 않으셨다.
인생 시나리오 아직도 안 써보셨다. 그럼 이 사업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불타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없으면 첫 발을 디디지 않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제 책 안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용들을 따온 거고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 힐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정하라는 거예요. 1번 뭐예요? 내가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해라. 내가 한 달에 얼마 벌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거부터 정하라는 거예요. 박한길 회장이 맨날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셔요? 한 달에 5천 벌 생각부터 하라고. 맨날 200, 300 벌 생각하니까 그런 일만 찾아다닌다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삶에 얼마를 벌지,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하시면 그것이 1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어보세요. 도대체 생각해 보시고 다음 화요일 날 다 적어서 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하셔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사업은 너무 심플해요. 무엇을 해야 돼요? 네? 뭐를 해요? 결단이요? 네, 이미 시스템에 여러분들한테 다 제시하고 있어요. 우린 너무 쉬워요. 뭐를 하라고 그럽니까? A코어 하라고 그러잖아요. A코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당신이 원하는 만큼을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래요? A코어 하면 돼요. A코어를 내 일시간표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 뭐 새로운 거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 내 시간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을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걸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방법이 다 나와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소망 언제까지 달성할 거냐. 내가 지금 판매사도 아닌데 임페리얼 언제 달성할지 적는 거 큰 의미 없어요. 지금 내가 만약 판매사 도전 안 하셨다면 판매사 도전 언제 하는 거 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팀장 적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너무 긴 꿈, 그거는 나한테 힘을 주지 못해요. 나를 끌고 가기 힘들어요. 일단 지금 앞에 있는 목표부터 정했어요. 국장이면 뭐예요? 본부장부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일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가장 중요한 매트입니다.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가라. 뭐예요? 즉시. 준비가 덜 됐더라도.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시간표 그리죠? 시간표가 완성될 때까지는 절대 공부 안 해. 그죠? 네. 그냥 뭐부터 하라고요? 행동부터 하시라고요. 비록 내 계획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동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왜? 수정은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어서 매일 2번, 매일 몇 번이요? 2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주무시게 한 번, 2번 매일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 김승호 회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한테 맨날 성공 노하우 알려달라는데 자기는 너무 답답하대요. 말해달라고 해서 얘기해주면 믿질 않는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자기가 목표로 한 게 있으면요, 매일 100번씩 최소한 100일을 떠들고 다닌대요. 매일 100번씩. 그럼 무조건 이루어진대요. 그게 자기의 성공 노하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너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일단 내 태도가 바뀌고 내가 바뀐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힘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 소망은 뭐냐면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 드릴 때 항상 뭐라고 그래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완벽한 거예요. 이미 나는 이미 판매사라는 생각이 가지고, 나는 이미 판매사야, 나는 이미 본부장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에이전트야 그러는 순간 나는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판매사고 내가 이미 팀장인데 뭐 이까짓 것,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의 꿈과 소망이 말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이면에는 반드시 불타오르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고, 그 소망이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 회장님 늘 말씀하셨죠. 사랑이 없는 거다. 사랑이 없는 거다.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그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모든 이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그 아우슈비츠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꿈꿀 수 있어요? 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거기에 그런 현상에 빠지면 패턴이 있답니다. 시간 왜곡 현상이 일어난대요. 하루는 1년처럼 느껴지고요. 지나간 일주일은 1초처럼 느껴진다. 그게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패턴이라는 거거든요.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헬런 켈러 시각, 청각, 언어장애 3중고를 다 갖고 있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내가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죠? 언제 실패해요?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실패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실패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교훈으로 만들 수 있는 반드시 나한테 스승이 되어주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영국 최고의 시인, 영국이 지금까지도 그 국민적으로 추앙받는 시인입니다. 존 밀턴, 장님이에요. 눈이 멀었죠. 이분이 그 인생을 싼값에 파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 이상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서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 고용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원하는 만큼의 급료를 주지만 한 번 급료가 결정되면 일생 그 급료를 참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가령 비참한 일이라도 자진하여 고생을 배운다면 자립심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어떤 부라도 부여해 줍니다. 이 나폴레옹 힐이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이 농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로부터 당신 자식은 평생 농아로서 살아야 됩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근데 나폴레옹 힐이요.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꿈을 꿉니다. 아들을 계속 관찰하고요. 어느 순간 아이들의 소음에 아들이 살짝 표정이 바뀌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폴레옹 힐이 끊임없이 아들을 껴안고 아들 이 귀 밑에다 대고서 속삭였는데 어느 순간 그 당시에는 이거 발견하기 전입니다. 그 요즘 무슨 뭐 골밀도 전화기라고 그러나 골전도 전화기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전화기 있죠. 여기다 이렇게 대가지고 쓰는 전화기. 아들이 어느 순간 자기 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다 대고 얘기하는 순간.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아들을 매일 저녁마다 여기다 귀를 대고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조건으로 너를 태어나게 한 데는 반드시 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아이를 농아학교에 보내질 않았고요. 그 수화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아들은 극복을 합니다. 극복을 하고 그 자기의 핸디캡을 그래서 정상인으로서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삶을 살게 돼요. 그 아버지의 강렬한 소망이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모든 성인들을 보면 그런 시련을 겪게 돼요. 에드윈 C 번즈라는 이름 좀 낯서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설명하면 아시냐면 에디슨의 동업자예요. 에디슨 전기 주식회사의 주주로 동업자입니다. 근데 이 에드윈 C 번즈가 강렬한 꿈이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에디슨의 동업자가 될 거야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사람은 문제가 있었어요. 동업자가 되려면 만나러 가야 되겠죠. 근데 만나러 갈 기차표 살 돈이 없네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짐칸에 훔쳐 타고 가요. 일로. 그래서 에디슨을 만나서 면접을 해요. 나는 당신의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 이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근데 에디슨이 그 사람의 태도에서 엄청난 정기를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있다.
뭔가 강렬한 게 있다라는 그러니까 태도가 모든 거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강렬한 소망이 있고 태도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장 5년 동안 연구소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소일을 합니다. 잡일을 하면서. 그리고 5년 뒤에 이 사람한테 기회가 찾아오죠. 이 추궁기를 에디슨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는데 한 대도 못 파는 거예요. 판매 조직에서. 그래서 저거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에드윈 C 번즈가 이걸 내가 팔아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대박을 냈죠. 미국 전역의 판권을 자기가 나중에 갖게 됐고 그 판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여서 에디슨 회사 주식을 사버려요. 그래서 주주가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5년 동안 연구소 바닥을 청소하면서 자기가 에디슨의 파트너가 될 거라는 꿈을 버린 적이 없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은 거죠. 그 꿈이 없었다면 에이 뭘 또 이러고 지나갔을 일 아닙니까? 저게 자기 인생에 뭔 관련이 있겠어요. 내한테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만큼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했으면 이것을 결국은 내가 목표로 하는 걸 이룰 때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카카오 아시죠? 카카오에 보면 벤처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투자하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대표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스타트업의 컴퍼니에는 죽음의 계곡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이 뭐예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문을 닫을 것 같은 그냥 완전히 죽음까지 가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데 성공한 CEO들은 그 순간에도 눈빛이 빛나고 태도가 당당하고 자기 꿈을 잃지 않는데요.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어떤 순간에도 꿈을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절대는 뭘 하지 마라? 후퇴는 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싼 쓰레기랍니다. 절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의 꿈이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 말에 영향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일하게 나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남들의 충고는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나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나중에 그런 충고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남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은 당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말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아침 미팅에 이렇게 끊임없이 참석하는 이유, 아침 조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세미나를 참여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다 뭐예요? 소망이라는 불신을 혼자 태우려면요. 바람만 불어도 꺼지기 쉬워요. 남의 말 한마디에 그냥 훅 하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나와 꿈을 같이 하고 나와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그 소망의 불은 더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침 조회라는 이런 시간이 소중한 거고 시스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시스템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하기 전에는 모두 다 다 자기 각자 직업이 있었죠. 그죠? 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그 직업에 맞는 패턴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성공을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특히 저는 평생 직장 생활 했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요. 빨간 날 미팅 나오라는 거. 특히 부업으로 할 때. 주중 내내 일하고 또 주말에 미팅 나오래. 왠 줄 아세요? 이 월급쟁이들은요. 빨간 날만 보면 흥분하거든요. 쉬는 날로 알고 있잖아요. 내 뇌가 빨간 날은 쉬어야 되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 성공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요식업을 하면 다 실패하냐? 내 정체성은 과거의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식당을 덩그러니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미팅에 나오는 걸 주저하시면 안 되고 내 파트너들을 안내하시면 이 사업은 심플하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면서 오늘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니바 바자리라고 그 인도 쪽 분인데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이제 하반신 마비가 돼서 그 유튜브 띄워놓은 거 있잖아요. 화면.
아까 그거 좀 틀어주세요. 한번 I was 18 years old when I got married. I belonged to a very conservative family, a Baloch family, where good daughters never say no to their parents. My father wanted me to get married, and all I said was, if that makes you happy, I will say yes. And of course, it was never a happy marriage. Just about after 2 years of getting married, I met a car accident. Somehow my husband fell asleep and the car fell in the ditch. He managed to jump out, saved himself. I'm happy for him. But I stayed inside the car and I sustained a lot of injuries. The list is a bit long. Radius ulna of my right arm were fractured. The wrist was fractured. Shoulder bone and collarbone were fractured. My whole rib cage got fractured. I couldn't breathe. But that injury that changed me and my life completely was the spine injury. Many people came to rescue. They gave me CPR. They dragged me out of the car. And while they were dragging me out, I got the complete transection of my spinal cord. Those 2.5 months in the hospital were dreadful. I was at the verge of despair. One day, doctor came to me and he said, well, I heard that you wanted to be an artist, but you ended up being a housewife. I have a bad news for you. You won't be able to paint again. Next day, doctor came to me and said, your spine injury is so bad, you won't be able to walk again. I took a deep breath and I said, it's all right. The very next day, doctor came to me and said, because of your spine injury and the fixation that you have in your back, you won't be able to give birth to a child again. That day, I was devastated. And that is where I started to question my existence. Why am I even alive? One day, I asked my brothers, I know I have a deformed hand, but I'm tired of looking at these white walls in the hospital and wearing these white scrubs. Bring me some colors, bring me some small canvas. I want to paint. So the very first painting I made was on my deathbed, where I painted for the very first time. What an amazing therapy it was. Without uttering a single word, I could paint my heart out. I could share my story. People used to come and say, what lovely painting. So much color. Nobody could see the grief in it. Only I could. And that day I decided that I'm going to live life for myself. I am not going to be that perfect person for someone. I am just going to take this moment and I will make it perfect for myself. That I'm going to fight my fears. I wrote down one by one all those fears, and I decided that I'm going to overcome these fears one at a time. You know what was my biggest fear? Divorce. But the day I decided that this is nothing but my fear, I liberated myself by setting him free. And I made myself emotionally so strong that the day I got the news that he's getting married, I sent him a text that I'm so happy for you and I wish you all the best. And he knows that I pray for him today. Number 2 was, I won't be able to be a mother again. And that was quite devastating for me. But then I realized there are so many children in the world, all they want is acceptance. So there is no point of crying, just go and adopt one. And that's what I did. I gave my name in different organizations, different orphanages, and I waited patiently. 2 years later, I got this call from a very small city in Pakistan. I got a call and they said, are you Muniba Mazari? There is a baby boy and would you like to adopt? I could literally feel the labor pain. I said, yes, I am going to adopt him. I am coming to take him home. And that day, I was 2 days old, and today he's 6. You know, when you end up being on the wheelchair, what's the most painful thing? People think that they will not be accepted by the people because we, in the world of perfect people, are imperfects. So I decided to appear more in public. I started to paint. I have done a lot of modeling campaigns. I decided that I'm going to join the national TV of Pakistan as an anchor person, and now I speak for the rights of women, children. I was featured in BBC 100 Women for 2015. I'm one of the Forbes 30 under 30 for 2016. So when you accept yourself the way you are, the world recognizes you. It all starts from within. We have this amazing fantasy about life. This is how things should work.
This is my plan. It should go as per my plan. If that doesn't happen, we give up. I never wanted to be on the wheelchair. Never thought of being on the wheelchair. This life is a test and a trial, and tests are never supposed to be easy. So when you are expecting ease from life, and life gives you lemons, then you make the lemonade, and then do not blame life for that. It is okay to be scared. It is okay to cry. Everything is okay, but giving up should not be an option. They always say that failure is not an option. Failure should be an option, because when you fail, you get up, and then you fail, and then you get up, and that keeps you going. That's how humans are strong. Don't die before you're dead. We all die. Embrace each and every breath that you are taking. Celebrate your life. Live it. Be kind to yourself, and only then you can be kind to others. Real happiness lies in gratitude. So be grateful, be alive, and live every moment. Thank you so much, everyone. Thank you. 어떠셨어요? 네,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그 무니바 바자리가 정말 훌륭하게 잘한 일이 있습니다. 뭐였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 거죠. 강영일 본부장님이 이 사업을 자기가 성공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잘한 일은 현실 분석부터 했다라는 거였죠. 내가 현실을 분석해 봤더니 5년 6년 뒤에 나는 아무 대안이 없었고, 그래서 나는 애터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고, 그래서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결국 똑같거든요. 무니바 바자리도 똑같아요. 내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이혼 할 수밖에 없죠. 뭐 인도라는 저런 사회에서는 결국 여자가 저런 이제 부상을 입으면 거의 대부분 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받아들인 거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낙담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입양으로 해결했죠. 결국은 나의 인생 스토리를 스스로 써나가는 스토리텔링을 훌륭하게 해낸 거죠. 스토리텔링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고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소망을 놓치면 아무리 젊어도 늙은이고, 아무리 늙어도 소망이 있는 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걸 오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홍지영 국장님의 드림스쿨 첫 번째 어떠셨나요? 네, 마지막 동영상 가시면 뭉클했죠? 네,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을 거고요. 저는요, 궁금해요. 어차피 지금은 유튜브 안